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을 탄생시킨 조각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돌, 흙, 철, 그리고 수많은 재료의 예술가의 열정을 담아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를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조각가 최금화.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문화예술계의 원로들이 수상하는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곳곳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변모를 통해 진정한 예술가의 삶을 보여주는 조각가 최금화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조각하는 일은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이다. 한 유명한 평론가의 말입니다. 조각 작품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꿈과 이야기를 해주는 작가. 작품 속에 삶의 심오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풀어내어 많은 이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예술가. 최금화 조각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조각가신데 근래 최근에 어떤 작품 활동하시고 계시나요? 작년에 전시를 했던 작품과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들인데요. 올해 아마 또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와 가능하면 미국에서까지 개인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할 작품들을 지금 제작 중입니다. 아, 그럼 가장 최근에 개인전 한 건 어떤 것이었나요? 네, 2014년에 작년에 인천경제청에서 세라자대 음악 이야기 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대형 작품도 있었고 기존의 세라자대가 들려줬던 이야기 외에 이제 음악의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해서 관객들하고 좀 충분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했었습니다. 세라자데라 그러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왕비의 네, 맞습니다. 얘기죠. 천일야와. 네네. 아,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세라자데 전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작가들이 좀 내 작품을 재밌고 좀 쉽게 접근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작품들의 이름, 캐릭터, 배경 이런 것들을 공개한 거죠, 관객들한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특히 또 어떤 한 평론가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마치 그 세라자대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7년도였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세라자대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연주가 가능한 작품도 있다고 하던데. 예,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죠? 두 작품은 피아노하고 나팔로 2014년 작년 이제 인천경제청에서 개인전 했을 때 선을 보였고요. 또 한 작품은 이제 12월 달에 제작을 해서 이번에 포항 아트 페스티벌에서 선을 보였던 하프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피아노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보시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관객들이 와서 한번 연주를 해보고 소리도 나네. 그리고 또 이제 손을 띄면 또 자체적으로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또 흘러나오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재밌게 진짜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작품으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예술과 기술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한국 최초의 연주 가능한 대형 피아노 야외 조각.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작품 피아노는 연주하지 않을 때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같은 재질로 만든 나팔은 연주도 할 수 있고 불면 바람 센서를 통해 나팔 소리가 난다. 조각에 이야기를 얻는다는 게 참 흥미진진한데 네. 원래 이야기 좋아하세요? 이야기 예 당연히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말하면 동아리죠. 그 연극반이었는데 홍익극 연극회라고 해서 거기를 보면서 이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연극반에 들어가서
아마추어지만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각가도 계속 하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무대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유학도 가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그런 등장인물들 어떤 배역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요? 모든 것에서 얻어요, 사실상. 아, 예,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면 또 누가 대화를 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근데 사실상 그 또 다른 작가나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막걸리나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할 때도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툭툭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전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아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인데요. 저는 제 작품이라든가 어떤 그림이나 스케치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솔직하게 뭐 이렇게 진짜 꾸밈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성인까지 되면서 많이 그 숨어 있었던 그런 이제 동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어떤 뭐 일관된 뭐 메시지랄까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제 작품을 통해서 는 그 하나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많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경험, 그리고 이제 그 경험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제가 이제 소화를 시켜서 또 다른 저의 목소리라든가 저의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의 메시지로 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많은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그것 중에서 자기가 전달받고자 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 전달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즐기고 저와 소통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아, 그렇군요. 예술 중에서 특히 조각에 관심을 둔 것은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림을 아버지가 그려주는 그림을 보고 야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나도 잘 그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고 노는 것을 즐겨했고 이제 중학교 가서도 미술부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고등학교에 가니까 다른 학교는 없었는데 조각부라고 특별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림만 그렸는데 이게 입체로 뭐를 만들게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조각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조각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랬군요. 조각의 매력이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뭐 평면이든 입체든 그런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장르의 구분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화가나 조각가나 또는 그림 회화든 조각이든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화가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평면에다가만은 작품을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개념도 이제 없어진 지가 뛰어넘은 지도 오래됐고 또 조각가도 또 이제 그 어떤 형태를 제작하는 거지만 이제 형태가 없이 퍼포먼스만으로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경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미대를 가면서 이제 회화가든 조속가든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조속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입체.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들고 돌아가면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조각에 대한 재료는 주로 어떤 걸 쓰나요? 어떤 재료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재료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대리석이 가장 흔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으로 작품할 수 있는 그 구상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랬고 이제 한국에 다시 제가 귀국을 했을 때 굳이 내가 꼭 대리석만 이렇게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흙이라든가 나무, 철 같은 그런 재료들도 이제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 최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 삶의 본질적 가치가 들어있는데 상당히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나요? 그 뭐 창작의 고통, 뭐 여러분이 친숙하게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과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작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꼭 그 내가 관객에게까지 그런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움을 꼭 표현해야 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무엇을 좀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좀 쉽게 먼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쉽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거대한 돌들이 최금화의 섬세한 손놀림을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탄생된다. 그녀는 조형물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과 삶에 대한 철학을 담아 작품화해 세상과 소통한다. 한국에서 미대 졸업한 후에 이태리로 가서 대리석의 도시라는 카라라인가요? 네, 카라라.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하셨죠? 네, 한 12년 했습니다. 12년.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시죠. 거기서는 뭐를 공부하고 계셨나요? 물론 거기 카라라 국립미술원에서 조각가로, 그러니까 조각부죠. 조각부에 제가 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면서 동시에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 국립미술원의 교수들도 저를 이제 일반 학생보다는 같은 동료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대하면서 작업을 같이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또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가서 또 추가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좀 작업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은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작업장을 얻은 곳은 6시 정도면은 벌써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가 카라라가 이제 대리석 산지다 보니까 석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부터 일을 하고 오후 2, 3시면 일이 다 끝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작업장들도 한 6시 정도면 다 문을 열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9시에 가기 전에 6시 반 정도에 작업장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럼 9시에 맞춰서 이제 학교에 갔다가 또 6시에 또 수업이 끝나니까 다시 작업장에 돌아와서 한두 시간 더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과 작가로서의 그 두 가지 길을 다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태리, 미국, 뭐 전시회도 해외에서도 여러 군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도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최우수 예술가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상 어떤 상이세요? 이탈리아에서도 제가 좀 그 젊은 나이로 상을 좀 받은 경험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1994년도에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라는 곳에서 94년도 한국 최우수 예술가상 미술 부문 상을 주셔서 영화 부문에서는 안성기 선생님 그리고 연극 부분에서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오태석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의 원로 선생님들이 같이 그런 받는 상을 제가 같이 받게 돼서 진짜 영광이었고 그것이 저한테 상당히 큰 자극과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은 용기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다시 이제 LA에서 개인전을 여셨죠. 네. 근데 호평을 받은 결과로 LA 명예 시민이 되셨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 조각가라는 것과 또 이탈리아의 대리석이라는 것이 조금 가산점을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지금까지 봐왔던 돌 작업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작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사진들을 보면 제가 커다란 작품들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작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그 그라인더 같은 공구를 들고 망치와 정을 쪼아서 이렇게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돌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짜 경이롭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영어를 뭐 그거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만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고요. 스피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이거를 써서 그 뭐지 대본을 써서 밤새도록 연습을 했어요. 그 발음이 너무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스피치 한 게 그래도 그 제 기억으로는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분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한국 사람으로 7번째로 제가 스피치를 한 거다. 시의회에서. 예, LA 시의회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7번째로 스피치를 했는데 제 바로 앞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6번째로 하셨다고. 예, 그래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그랬군요. 그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는 어느 전시회인가요? 특별히 남는 것은 제가 아프리카에 1991년도에 아프리카에 이제 조각 심포지움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이제 많은 그 풍토병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나기 전에 많은 이제 예방 주사도 맞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태어나서 없어요. 한 번도 예, 어떻게 앉아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힘들고 진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때 한국에서 파견된 그 태권도 사범 가족이 계셨습니다. 마침 그래서 제가 한국 조각가가 이제 참가로 왔다 그러니까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말라리아에 걸린 거를 아시고 진짜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진짜 제가 간신히 살아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시 행사가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연락을 조금 하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겼어요. 또 그분들은 파견되신 분이니까 자꾸 이제 다른 나라로 또 다니실 거고. 그래서 그것이 참 그다음에 연락이 끊겨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날 길이 없어서 참 그 뭐랄까요 마음의 짐이랄까 상당히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서 마침 거의 관장님하고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23년 만에 그 생명의 은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는 진짜 기억에 남는 전시였었어요. 그랬군요. 불과 30대의 나이에 중견 이상의 대가들과 어깨를 겨루며 인정을 받아온 최금화 조각가. 대리석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량이 담긴 작품을 내놓고 있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최금화의 작품들. 그 조각 작품을 하기 위해서 다루는 재료가 뭐 철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대리석 뭐 여러 종류라서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조각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사실 재료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그것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물론 그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작업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제 작가로서 작품을 이제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작가로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건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재료적인 거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그 작가의 그 창작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어떤 것을 발표할 것이 준비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전시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작가가 고정 수입이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그럴 때는 많은 기업이라든가 기관에서 그 작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활발했던 편이에요. 이탈리아가 물론 이제 G7에 드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문화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더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후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이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사실상 저는 작업만 열심히 하면 전시도 할 수 있었고 작품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또 좋은 그 작품이 있어도 전시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잘 좋은 전시로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시 장소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래도 국민이 많이 이제 그 문화예술을 사랑해주고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문화 선진국이 곧 되겠죠. 예술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후원이 활발한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금화 작가는 예술가가 예술 외적인 것 때문에 창작 활동을 저해받지 않고 오직 창작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항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모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하는 작품은 사실 작가가 나는 어떤 작품을 할 거야 하고 미리 정해놓고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작가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작품은 그때그때 만드는 작가를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작품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되지 않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샘물 같은 작가가 내가 된다면 작품도 계속 새롭게 좀 더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그런 작품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향후 작품은 뭐 굳이 한마디로 한다면 샘물 같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런 그 작품 활동 외에 앞으로 다른 점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소망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제가 조각가로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해왔지만 제가 아직 작가로는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젊었을 때 뭐 기업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동네 분들한테 잘했다고 이제 박수를 받는 것조차도 상당한 그 젊은 작가한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우리 뭐 후배 작가나 젊은 작가들한테 그런 어떤 그 약간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전시를 내가 기획을 한다든가 뭐 이왕이면은 뭐 완전히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저렴한 부담이 안 가는 비용으로 좋은 곳에서 좋은 관람객들과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싶다 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책은 진짜 많은데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그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그걸 최근에 읽으면서 저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비슷한 저랑 상당히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고 제가 느꼈던 것이 좀 있는 책인데 맞아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사는데 진짜 좋은 양식이 되겠구나.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각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각가를 꿈꾸시는 우리 젊은 후배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작가가 되고자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계속 조각가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와 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각가의 자존심과 편안함을 이렇게 타협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조각가로 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자신만의 뚜렷한 색채와 울림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조각가 최금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그말리온 신화를 전달해주는 조각가 최금화. 그가 전하는 신화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고 심오한 예술적 가치와 인간의 삶이 담겨있기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신만의 성숙된 독자적 표현과 풍부한 창작 경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는 최금화 작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더 많은 이들이 조형예술의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